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구명리 중구편 책에서 초구편에 해당하는 만세력의 오류. 이 부분은 초구편이라고 할 수 없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중구편 책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다. 그렇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으로 공부하시는 분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다 그래요. 그래서 만세력의 오류, 음력의 오류, 이 부분을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먼저 만세력의 오류, 음력 날짜의 오류가 되겠는데,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를 먼저 읽어 보시자고요. 세계일보 7월 20일자 사회면 기사인데, 여기에서 제목은 음력, 달력, 오루투성이 길일과 흉일이 뒤죽박죽되어 있다. 그래서 정부 공인 천문령 만세력, 일본 표준시 적용, 윤달 등 잘못 배치해서 역법을 지킨 사람들이 크나큰 낭패를 당했다. 그리고 또한 당하고 있다 그래요. 좋은 사주를 만들려고 제왕절개 수술 시간까지 맞추는 세상에 날짜가 틀렸다니,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사나 결혼 등 전통적으로 집안의 대조사를 정하는 데 기준이 되어 온 정부 공인기관의 역법이 오류투성인 것으로 드러나 시민생활에 크나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으며, 길일이 흉일로 변하고 자칫 개인의 사주까지도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요. 이 위원이 지적한 만세력의 내용은 2012년과 2017년의 윤달이 실제보다 한 달이나 앞당겨진 3월과 5월로 잘못 배치되었고, 19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11월 동지도 불규칙적으로 정해지고 있다는 것인데, 특히 2033년에는 동지달이 11월 달이 아니고 10월 달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동지가 10월이면 이것은 음력으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양력 11월 달에 동지가 들어가 있다. 이러한 그 어이없는 일들도 발견이 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위원은 또 합사, 이 합사기라 하면 태양과 달, 지구가 일직선에 있는 때를 매달 초하루로 정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되어서 기후와 날짜, 일진, 십간, 십이지를 사용한 전통적인 날짜 표기법이 엇갈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명리학회가 1차로 1985년부터 2005년까지 20년간의 만세력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일진이 뒤바뀐 달만 모두 8개에 달하고 있다고 인정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1995년 7월 1일은 기미일이지만 경신일로 잘못 표기되었고, 이로 인해서 29일까지 있어야 할 그해 6월이 30일까지 늘어나 연쇄적으로 하루의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같은 이유로 29일까지인 1996년 12월 30일까지 하루씩이 계속 늘어나 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 1997년의 설날이 원래는 경진일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다음 날인 신사일날 설날로 정해졌다. 그러니까 날짜 하루가 잘못 기록이 되는 바람에
음력 1월 1일이 원래는 경진일인데 이 날짜가 잘못돼서 신사일 이날이 설날이 되어버렸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깊이 따지면은 국가적으로도 이것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국가적인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다 그래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의원은 지적을 했는데 원래 음력 1월 1일이 설날, 양력 1997년 2월 7일 경진일이 설날이어야 하는데 날짜가 여기에서 음력 7월 1일 김이일이지만 경신일로 하루가 늘어나 버렸다 그래요. 이러한 원인은 29일까지만 있어야 하는데 30일까지 있게 되어서 그렇다. 이것은 또한 이제 여기에서 이유가 나오는데 바로 이 문제는 합사 일본 동경시 135도를 쓰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밤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이 부분은 양력은 변함이 없지만 음력을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밤 0시 10분에 합삭이 들어온다면 이미 정해진 것이 이 날을 매월 초하루 1일로 계산을 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공시 10분이지만 일본 동경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돼버린다 그래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우리나라의 시간이 12시라면 이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 밤 12시라면. 그런데 일본 동경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30분, 청주 기점 30분의 오차 차이가 나기 때문에 29일이 되어야 하는 날짜인데 이것을 30일로 하루가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30일이 원래는 없어야 되는 날짜이고 29일 다음에 1일이 되어야 하는 날짜인데 30일이 늘어나 버리니까 이날 1995년도 음력은 계속 하루씩 늘어나 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7월 1일부터 그 다음 12월 30일 음력까지 늘어나 버려서 이때 음력 사주를 누가 얘기를 한다면 하루가 잘못돼 버린 거다 그래요. 그런데 양력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부분이. 그래서 원래는 음력 1월 1일 설날이 양력 97년 2월 7일 경진일 이날이 설날이어야 하는데 양력 2월 8일 이날이 음력 1월 1일로 되어버렸고 이날이 신사일인데 이게 설날이 하루가 늦어버린 것이다. 뭐 설날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필자는 없기 때문에 설날을 안 세는데 일반적인 사람에서 이 3일이나 4일이나 등등등 휴일이 꼈을 때는 뭐 5일까지도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이고 또는 어떻게 이익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5일 설날이 되어야 할 것이 5일간 연휴가 되어야 할 것이 4일로 줄어들 수도 있을 테니까. 하여간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전날이 설날인데 다음날 설날을 센 것이고 음력은 이처럼 문제가 많은 것이다. 영리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해와 달, 수성, 금성 등 행성의 움직임에 맞춰 정하는 전통 달력에 우리나라와 30분 시간차가 나는 일본 도쿄 표준시를 그대로 적용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시간보다 30분이 빠른 표준시가 누적되다 보니 일지는 물론 윤달과
절기력까지 연쇄적으로 어긋나고 있는 것이다. 이 유언은 표준시를 양력에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나라의 기후나 전통 생활 방식과 밀접한 음력이나 절기 표기까지 적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만세력을 믿고 제왕 절개 수술이나 결혼 날짜를 잡아준 것을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역인들, 이 사람들은 양력으로 모든 것을 잡지 음력으로 잡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쓸데없는 소리를 붙인 것에 해당이 되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 그래요. 이 역인이 음력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 그것은 역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절기력은 양력에 준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모든 역인들은 양력으로 사주를 보게 된다. 그리고 모든 역법이 양력이다 그래요. 한편 천문연구원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최근 일부 오류 사실을 확인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고, 천문연구소 안영숙 책임 연구원은 고 천문학에 능통한 연구진이 없는 데다가 1653년 신역법이 제정된 이후 이것을 단순히 적용하다 보니 착오가 생긴 것 같다면서 만세력 구매 독자에게 환불 조치하고 금년에 새로 발간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말했는데, 안 연구원은 그러나 윤달이나 일진 변경 등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1961년부터 도쿄 동경시간을 법정 표준시로 사용하고 있는 데서 온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동양역법의 문헌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한 뒤 영리학자와 천문학자들이 공통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확인된 바로는 현재의 모든 만세력이 음력에 문제가 있다. 일부만 오류가 있었다면 고쳐서 사용하면 되겠지만 모두가 그렇게 알고 사용하는 것이 한국의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것은 명의인들, 역인들에서의 문제지 일반 사람이 음력 며칠이야 이러면 끝이지 사실은 큰 문제라고 할 수는 또한 없을 것이다. 다만 명리 이 부분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내용을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큰 혼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주를 줬고 실제로는 양력을 확인한 다음 잘못이 발견된다면 수정하면 될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컴퓨터라든가 열차 시간이라든가 비행기 시간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양력으로 통일이 되어 있지 음력을 보지 않는다 그래요. 이 컴퓨터에 하다못해 시간이 나와 있고 몇 시 몇 분에 컴퓨터를 사용을 했고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양력이다. 음력 뭐 몇월 며칠 뭐 이거 제사다, 몇월 며칠이 생일이다, 이것은 구시대적인 잘못된 것이다 그래요. 이거 빨리 바꿔야 돼요 이거. 그래서 그렇다면 그냥 두면 되지 무슨 호들갑인가 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인가 이러한 것이 확인되어 소문도 없이 수정되어 버린다면 실로 그때가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명리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1995년 음력 7월 1일은 기미일이지만 경신일로 잘못 표기되었다 그래요. 근데 양력으로 봤을 때는 기미일, 경신일 딱딱 맞는다 그래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교정들을 몇 번을 살펴봤었는데 여기가 잘못 표기되었고 그랬는데 무슨 글자들이 참 이게 교정이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지 그렇다 그래요. 하여간 이해하시고 중국 만세력과 비교해서 확인해 본즉 중국 만세력은 음력 6월 30일이 없고 7월 1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정상이라 하겠고, 음력으로 보시는 만세력을 양력으로 반드시 봐야 한다 그래요. 양력에는 문제가 전혀 없고 오로지 음력의 문제다 그래요. 그래서 만세력 회사에서도 천문연구소 자료를 바탕으로 했으므로 타달 수는 없으니 수정해서 대입하시고 오류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1995년 7월 이외에도 표준시 때문에 음력 날짜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가 많다. 아래 동경 표준시 기준으로 오전 0시에서 0시 30분 사이에 음력 1일 기준이 되는 삭, 해와 달, 지구가 일직선이 되는 매월 초하루가 된다 그랬죠. 이 일직선이 되는 그 시간에 초하루로 바뀐다. 그래요. 그래서 되는 시간들을 조사를 아래 이제 보게 될 것인데, 그래서 1900년도부터 2035년까지 양력 날짜와 음력 날짜를 비교해서 아래에 이렇게 해놨는데, 아래의 날들이 만세력에는 모두 음력 1일로 되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자연시 기준으로 본다면 전날이 음력 1일이어야 하는 경우이다. 아래 날들이 들어가는 음력달은 전달이 음력 1일이어야 하고 모두 날짜가 틀렸다고 보면 될 것인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요. 이처럼 만세력의 오류가 나는 이유는 동경 135도 동경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울 기준 32분, 청주 기준 30분 차이가 나게 되는데, 즉 일주 분계선이 서울 기준 0시 32분으로 전날과 다음날로 변하기 때문이다. 양력은 그대로 봐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음력에서만 문제가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음력 1일은 사기락에서 금음이다. 그래서 이 날을 사기 들어오는 그 시간에 매월 초하루로 바뀌게 되는데 이 날은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일직선이 되어 있어서 태양의 빛을 지구가 가리게 되니 달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기되는 시간은 국제표준시에 따라 동경 135도를 사용한다. 그런데 만약 0시 0분에서 0시 31분 사이에 사기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서울 기준으로 할 경우는 전날이다. 가령 양력 1995년 7월 28일 0시 12분 57초에 사기 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 양력 7월 27일이 음력 7월 1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세력에는 7월 28일이 7월 1일로 되어 있다. 동경시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음력 1일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양력으로 사주간지를 적용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현재의 만세력 기준 음력 1995년 6월 30일
공시 20분 출생한 사람의 사주 간지를 뽑아본다면 을해년, 개미월, 기미일, 병자시가 되는데 이처럼 만세력에 나오지만 그러나 1995년 6월 30일은 없는 날짜이고 음력 1995년 7월 1일의 날짜에서 기미일 병자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참 이게 어렵다 그래요. 천문과학 연구소에서도 이 사람들은 이러한 역법의 기준에서 이것을 정하지를 않고 매월 그 절기가 들어온 그 부분, 그리고 일본 동경시, 일본 시간이나 한국 시간이나 똑같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이 12시면 한국도 12시다.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나라는 청주 기점 12시 반이다. 도쿄, 동경에서 지네들은 올바른 시간이죠. 한 12시라면 우리나라는 낮 12시 30분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낮 12시 30분 이 부분을 이것이 밤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밤 12시면 다음 날로 바뀌죠. 그런데 이 음력에서는 사기 들어오는 날짜에서 음정 날짜의 병계선 매월 1일 초하루가 된다. 이렇게 변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0시에서 0시 30분 사이에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은 날짜가 이미 변했기 때문에 바뀔 일이 없는 거죠. 바뀌어야 되는 거죠. 천문연구소에서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여긴의 입장에서는 또한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0시 30분을 기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동경시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 고유의 이 시간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어떠한 대통령이, 어떠한 국회의원이 이것을 발의를 해서 이것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모르겠는데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음력 1995년 6월 30일은 없는 날짜이고 음력 1995년 7월 1일의 날짜에서 기미일 병자시가 되는 것이다. 양력 1995년 7월 27일은 음력 6월 30일 기미일인데 이 6월 30일이 정확하게는 음력 7월 1일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95년 7월 28일은 음력 7월 1일인데 이것은 경신일이고 정확하게 본다면 음력은 7월 2일이 이게 맞다 그래요. 근데 7월 1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음력에서만 문제가 되고 있고 양력은 전혀 문제가 없으며 상기의 애 말고도 1907년부터 2035년까지 음력의 날짜가 잘못되어 있다. 예를 들은 것처럼 음력 1일이 전날이야 하는 것이다. 자, 얼마나 많은지 1907년 7월 11일은 0시 16분에 들어서 7월 11일 이날이 그러니까 56분까지 사기 들어있는데 이 사기 들어온 날이 시간이 0시 16분이기 때문에 이날 1일로 변해야 된다. 그래서 1909년, 1918년, 1919년, 1923년, 31년, 34년 모두 다 이 사기 16분, 8분, 18분, 19분, 26분, 27분 이처럼 달의 주기가 정확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경시 이 부분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해서 발생이 되어서 이 부분이 숫자나 한번 세봐야 되겠다 그래요. 하나, 둘, 세 개. 1907년도부터 2035년까지 필자가 이 숫자를 세보니까 딱 30개다 그래요. 이 30개가 다들 잘못되어 있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생일은 가급적 양력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양력은 정확하고 절기와도 일치한다. 반면에 음력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와 오류가 있어서 명리학에서는 중요한 것은 절기가 언제 들어오냐 하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음력 사주는 이 필자도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필자는 의지하는 게 만세력 책밖에는 없기 때문에 만세력 책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 그래요. 그래서 음력으로 보는 사주는 이 간지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많이 존재하고 있다. 날짜 일진이 틀릴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래서 필자는 그 뭐 유명 정치인이 됐건 유명 뭐 연예인이 됐건 이러한 사람들 통변을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젊은 사람들은 다 양력을 쓰고 인터넷에 양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끔 통변을 하지만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약 지금 현재 50대가 넘은 사람들, 그 50대가 넘고 100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양력을 잘 모르고 생일이니 뭐니 물어보면 음력 생일을 댄다 그래요. 요즘에 약 20대에서도 음력 몇 월 며칠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잘못 아셨고 사주는 양력이고 양력 생일을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사주를 간지를 찾고 보는 이러한 일이 많은데 이제는 음력은 참 이게 그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명리를 공부하면서 10간, 12지가 언제부터 사용이 되었고 이 부분이 어떠한 변화를 거쳐왔는지 몇 년도나 지났는지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10간, 12지 이것을 60간지 필자는 60갑자라고 잘 안 쓴다 그래요. 이 간지라고 쓰는 말이 맞다. 60 종류 60가지의 간지다. 그러면 60갑자다 그러면 60년 만에 한 번 오는 갑자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60간지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흔히 60간지 이 부분은 갑자년부터 시작해서 개해년으로 끝난다고 알고 있을 텐데 의외로 이 갑자원년이라 불러야 할 때는 갑자년이 아니라고 한다. 즉 최초에 갑자을즉 병인전묘 이 부분을 정했던 이 때는 갑자년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서 갑자원년이라 하는 그 이야기는 갑자년이라고 최초에 이 명칭을 간지를 붙였던 해 그것을 원년이라 하는데 이것은 갑자년이 아니라고 한다. 남북조 시대의 송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 송서의 서로는 이러한 말로 시작하고 있다. 상원경진 갑자기기수 지태갑 원년 개해 3523년 지원가 20년 개미 5703년 산해 이렇게 적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 남북조 시대 송나라 때의
송서에. 그래서 이 말을 해석을 한다면 상원의 경진년을 갑자 기수로 두어 그로부터 3523년이 지난 개해년을 태갑 원년이라 하며 원가 20년 개미년에 이르기까지 5703년이 흘렀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리고 원가 20년은 서려 443년 이로부터 역산을 한다면 태갑 원년인 개해년은 기원전 1738년이며 저기 기록된 상원의 경진년은 기원전 5261년이 되는데 이때가 태오복희시 시대였다 그래요. 태오복희시 시대가 BC 시대가 되는데 그래서 기원 전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태오복희시 시대 5261년쯤이 되는데 이때 경진년을 상원갑자라고 부르며 이때부터 육식갑자를 계산을 해서 육식갑자의 시작은 순서상으로 갑자부터 시작해서 개로 끝나지만 연도 계산의 시작은 경진년부터 시작해서 개년까지 간 후에 갑자에서 개로 60번을 반복한다 그래요. 그래서 경진년부터 시작을 했다. 경진신사 이모개미 이렇게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갑자년이 들어오고 이때부터 정상적인 육식갑자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육식갑자의 달력 체계가 후대에 나온 것이기 때문인데 단기처럼 거꾸로 세워 올라간 계산이 맞고, 태갑 원년은 상나라 탕왕의 손자인 태갑제가 이윤의 반정으로 왕위를 뺏겼던 해로서 그리고 최초로 육식갑자를 왕의 이름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왕이기도 하는데 그때부터 육식갑자를 역법으로 계산해서 태갑 원년이라고 부른다고 추정되고 있다. 상원의 경진년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서기를 살펴본다면 중국의 창세 신화 관련으로 시기상 여호와의 창세 즈음일 것이다. 여기에서 여호와,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여호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여호와는 태오복희시의 여동생이다 그래요. 그래서 필자가 생각했을 때는 12부족, 12지파가 갈라져 나아가는 그 상태 속에서 동이족, 이 책을 봐도 이 부분이 자세히 기록이, 동이, 책 이름이 동이일 것이다 그래요. 동이족이 아니고 책 이름이 동이. 누군가를 빌려줬는데 이거 그 다음에는 이게 책이 권수가 열 몇 권이든가 하여간 6권이든가 책이 몇 권 됐었는데 누가 빌려가고 나서는 필자도 잊어먹어 버리고 없어져 버렸어. 이게 참 잘 지은 책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 되었건 이 여호와 12부족이 갈라져 나가면서 중동 딸 이스라엘 내지는 그쪽에서 신으로 추대를 되었던 사람이 태오복희시의 여동생 아니겠는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 그 이유가 또 있다 그래요. 한번 보시자고요. 태오복희시는 성씨가 풍씨로, 이 풍씨인데 그때는 씨족이 있어서 각 씨족의 성씨를 따랐다. 풍씨라든가 강씨라든가 뭐 남씨라든가, 그러면 남족, 풍족, 바람족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그 씨족이 있는데 그 족보의 성씨를 따라서 원래는 풍씨였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수인씨는 태오복희씨가 왕으로 제위하기 전의 왕, 그 사람이 수인씨가 되는데 천하를 계승하여 왕이 되었고 태오복희씨의 어머니는 화서이고
내택에 나 있는 거인의 발자국을 이것을 발로 계속해서 밟고 다녔다 그래요. 거인의 발자국. 그리고 복귀씨를 낳았다고 하는데, 말은 여기에서도 중국에서는 신화적인 그 상징으로 하체는 뱀이고 상체는 그 사람이었다. 이렇게 신화적으로 중국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모를 일이고, 어찌되었건 벌써 5,500년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태오키시가. 그래서 여화는 화서의 딸이고 태오복기씨의 여동생이다. 이 화서, 이 양반이 복희씨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희씨는 중국하고는 틀리다 그래. 중국 사람이 아니다. 이 황제헌호는 중국 사람이고 이 태오복희씨는 동이족 사람이었다. 그래서 동이족 선조가 되는데 처음으로 이 사람이 팔괘를 그어서 천지변화 이치를 담았고 하도를 그려서 우주변화 원리를 밝혔다 그래요, 이 양반이. 그래서 결혼과 성씨 제도를 만들어 인간의 윤리를 제정하고 농경 목축의 시작으로 정착 시대를 열었으며 수렵과 어루법을 가르쳤다고 하며 백초를 맛보아. 근데 이 부분은 좀 백초를 맛보아서 그 약초의 모든 성분을 밝혀냈고 침을 만들어서 침을 낳았고 그랬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신농씨 이 양반이 아닐까 필자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신농씨가 요 약초를 감명하고 할 때는 그 소의 얼굴로 소의 모습으로 변했다는 그러한 얘기도 있더라 그래요. 그래서 어찌 되었건 너무 오래전 고사이기 때문에 확인할 길은 없고, 여기에서 보면은 태오복기 씨는 BC 3528년, BC 3413년.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것이 3413년이 태어난 해고, 이 앞에 BC 3528년은 사망한 해가 될 것이다 그래요. 왜냐면은 이것은 서기 전으로 가는데, 이 서기다 하는 그것은 애수시대, 애수의 전과 후를 나누어서 애수 전이면 BC라 칭하고 애수 후다 그러면 서기라고 칭한다. 그런데 이 2019년에서 3413년을 더하면 약 5400년, 5500년 꼴이 나오죠, 여기에서.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도 보면은 여기 5261년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만든 것은 약 5500년이 넘는다. 그러면 그때 태오복희씨 이분 후대에 이 부분이 사용하기 시작을 했다고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기원전으로 가면은 이것은 숫자가 높을수록 후대가 되고 숫자가 낮을수록 서기와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태오복기 씨는 동방 구이족 중 풍이족 출신이다. 이라는 이것은 똑같이 다들 사용을 했었었는데, 그때는 요 바람족, 풍이족이 따로 있었던 모양이더라 그래요. 그래서 성씨가 풍씨이고 제5대 태후의 환웅천왕의 환인, 환웅, 당검 시대로 갔죠. 그래서 환인 시대를 지나서 환웅 시대로 갔을 때 환웅천왕의 12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 이 태후는 환웅천왕의
5대 환웅천왕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크게 박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복희씨는 지금의 행정관에 해당하는 우사의 직책을 맡았으며 우주 생성 변화 원리의 이치를 담은 8개를 처음으로 그었다. 자, 여기에서 하도와 선천팔계도가 어찌 이 태오 복희씨께서 만드신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이 8개를 처음으로 그분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태오 복희씨께서.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숫자, 수리학으로 표현이 되기 시작했다. 이 8개를 처음에 만들기 시작했고 건택, 활의 풍수, 산지 이 부분을 최초로 8개를 만들어서 이 부분이 변화를 거친 것이 하도 낙서의 양, 수리학으로 변화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역법, 명리의 시초이다. 그래서 이 우주 변화 원리의 최초의 그것을 밝혀내신 분에 해당이 되고 이 숫자는 전부 다 1, 2, 3, 4, 5, 6, 7, 8, 9, 10으로 형성이 되었고 양으로 나누는 이 부분이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 명리에서도 16수, 27화, 38목, 4구금, 50토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서 형성이 되었다. 수기와 화기, 목기와 금기, 여기는 토기다 그래요. 이 목기는 청룡, 금기는 백호, 화기는 주자, 수기는 현무, 50토, 무기토는 구진등사. 그래서 이분이 약 5,500년쯤 전에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 덕분에 이분이 만든 하도 그 황하각 유형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주 생성 변화 원리의 이치를 담은 8개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복희씨의 여동생은 여와의 이야기는 고구려 을파소가 지었다는 참전개경에도 나오는데 그때 여와가 흙으로 사람의 상을 만든 다음 혼을 불어넣어 7일 만에 사람이 되게 한 후 그들을 모두 전쟁에 사용하니 감히 근접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면 성경책에 나온 것과도 많이 흡사하죠, 이 내용이. 그래서 이 복희씨의 여동생 요아가 그쪽으로 가서 신으로 추대를 받았지 않겠는가. 필자는 이렇게 본다고 그래요. 그 후 여호와는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와 같다고 말하는데 동이족이 12지파로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으로 추대되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검색들을 해보니 경인년은 송나라 시절에 만들어진 절가력이라는 역법에서 창세일로 정한 날이라는데 그날 세상이 창조되었다 하고 그때를 기준으로 역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태오복기 씨가 8개를 그었고 하도를 처음 만든 시기가 BC 3528년에서 3413년이니 역법이 발화한 것은 그 이후일 것으로 필자는 본다 그래요. 그래서 기원후는 서기이고 기원전은 BC로 표현하는데 그리스도 후 전과 후를 기원전과 후라고 하는데 복희시 BC 3528년이면 2019년 더하기 3528년은
5547년 꼴이 되기 때문에 약 복지시 이 양반의 생명수는 100년 꼴을 살았던 분이고, 그리고 이 역법의 역사는 약 5500년 정도쯤으로 보면은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왜 이것을 저기를 중요하냐면, 가불병정 무기경신인계와 자축인묘 신유술에 이 부분이 10간 12지가 5500년 이때부터 사용하기 시작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역사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일본에서 너무 많이 36년 동안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시키고 그 고전들을 한데 모아서 불을 놔서 불을 질러서 타는데 3개월간을 탔다고 그래요. 모든 책들을 수거에다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책들, 도서들을 다 불질러 버렸다. 그래서 이 역사가 그러는데, 이 동이죠. 우리 나라의 역사는 1만 년 이상의 역사이다. 환인 시대 때부터 계산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래요. 자, 오늘은 음력 표기의 문제점, 그리고 이 명리가 10간 12지가 언제부터 사용이 되었는지를 역사학적으로 추리를 해서 공부를 해봤다고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